이게 이제 한국 BNC를 보여드릴 건데 어제 영상을 낮에 남겼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그 마이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오늘 다시 해드리려고 꺼내놨어요. 지난번에 저녁 방송할 때 그 한국 BNC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라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이게 그 캐리 소프트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법 강의도 할 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종목 얘기하는 거는 다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녹화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다 또 올릴 거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을게요. 네. 네. 특히 여기 유튜브에서 들으신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한국 BNC가 여기서부터 급등을 했죠, 그죠? 네. 저점이 급등 전에 저점이 7,300원이었고요. 여기 고점은 7,5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7,000원에서 7만원까지 왔으니까 대충 그냥 10배 급등한 주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 참 이 얘기를 어제 낮에 우리 정의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더 들으세요. 그리고 한국 BNC가 이제 쭉 급등을 했는데 자, 손절을 해야 되는 주식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을 때는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 그 초기에는 1%건 2%건 3%건 5%건 손해보고 잘라내는 게 그게 상책이에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을 때 그 초기에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10배 올라왔죠? 10배 올라왔는데 7월달부터 이게 10배나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그 후보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였냐면 7월 달이죠. 7월 초에 안트로키노놀이라는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 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사실 이게 5월 달부터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합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거래가 감소하면서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올라갔어요. 근데 7월 달에 급등을 해서 8월 달에 급락이 나올 때도 이건 안 떨어졌죠. 그렇죠. 9월 달에 증시가 폭락할 때도 이거는 거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했죠,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딱 재료 그거 하나예요. 안트로키노놀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미국 FDA가 아니라 대만 FDA에 이 안트로키노놀에 이거를 임상 아니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런 걸 했다. 긴급 사용 승인 획득이죠 이때는. 그런 걸로 이제 재료를 삼아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 끝물에 올라온 거예요. 끝물에. 아무튼 이제 그 하나 가지고 계속 울고 먹습니다. 녹차로 따지면 그 티백 녹차 있죠. 티백 녹차를 한 20번 이상 우려 먹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 거의 쓴맛 날 텐데 계속 우립니다. 대단하죠, 그죠? 10배나 우렸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그죠? 네. 갑자기 음봉을 딱 맞아요. 자, 여기서는 이거를 샀어도 안 됐고 손절을 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급락을 하죠. 급락했는데 뭐예요? 하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30% 보이시죠? 저가에 보면 마이너스 30이라고 되어 있죠. 하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19.9%로 끝납니다. 급락했죠.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한 분들이나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겠죠. 이 정도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안 팔고 들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추가 매수하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이너스 16%까지도 급락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첫날은 그냥 몰라서 그랬다라고 칠게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이거를 사면 안 돼요. 아니면 잘라내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있겠죠.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4만원이에요. 근데 7만원까지 갔어요. 얼마 수익이죠? 47에 28. 대충 한 70% 수익이에요.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그죠? 근데 급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익 난 게 다 사라졌겠죠?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이걸 팔았었어야 돼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캐리소프트에서 그렇게 안 당했을 거예요.
이게 캐리소프트랑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뭐냐면 주가가 장대 음봉을 치면서 급락할 때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돈은 딱 감고 잘라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급락하면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고 단기 매매하러 들어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걸 기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낙폭에 따른 반등 매매 기법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급락을 하죠. 그 다음에는 자꾸 이 음봉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날 예를 들어서 이만큼 급락을 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이런 식으로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캔들 길이가 작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거래가 덜 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캔들도 작아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20%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은 10% 떨어지고 그 다음날은 5%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당연히 세 번째 캔들이 제일 적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게 낙폭에 따른 반등,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거기에서 큰 이상한 일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게 나와요.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리에서 얘기하는 중력의 1법칙, 2법칙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사고가 터져요. 어떤 사고가 터지느냐? 거래가 감소하면서 캔들 길이가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게 아니라 캔들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떨어진다. 처음에 이만했어요. 이런 식으로 확 떨어져요. 잡지 마세요 이거. 이런 거 잡으시면 큰일 나요. 아파트 저기 20층에서 누가 칼을 하나 던졌어요. 칼을. 근데 그 칼을 맨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네. 이렇게 예를 들어야 다시는 안 사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손이 멀쩡하겠어요? 손도 그렇고 완전히 그쵸? 네. 이런 거 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캔들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캔들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된다 1번, 안 된다 4번. 자, 주인분들 찍어보세요. 이런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이런 거 사면 엄마한테 혼나겠죠, 그죠? 주린이들이시니까. 네.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왜 카카오는 그렇게 사시냐 이거예요. 카카오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어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떨어졌잖아요. 캔들은 좀 작아지긴 했지만 계속 거래를 터트리면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멈추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바로 5번 찍어보세요.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떨어지니까 하락이 안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떨어질 때 캔들 작아지면서 거래가 감소하니까 반등 나오잖아요. 조금이라도.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지니 정신없는 거예요. 팍팍 그러면서. 이걸 왜 사냐고요. 카카오 사신 분들 지금 후회되시죠?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그렇긴요. 카카오 안 망한다고 사신 거 아니에요? 자, 카카오 얘기는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같이 해버리죠. 카카오 안 망할까봐 사신 거잖아요. 맞죠? 설마 망하겠어? 그렇죠. 카카오가 쉽게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독점 기업이 돼버렸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카카오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그것 때문에 안 팔아요. 카카오 왜 샀는데 여기서? 낙폭에다는 반등 누르고 사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샀고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 안 망할 거니까 샀단 말이에요. 네이버도 똑같아요. 안 망할 거니까. 네, 쉽게 안 망할 거예요. 독점 기업이니까. 또 두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반등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거 여윳돈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신 분 치고 길게 가져가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 얘기를 강하게 하신 분일수록 더 빨리 파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제 친구 중에서 절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한 친구가 결혼을 가장 빨리 했고요. 결혼을 한 3번 정도 하더라고요. 네. 절대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네. 결혼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하더라고요. 네. 웃으시라고. 아, 싫어해요. 네. 같이 20살에 군대 간 친구 있는데 휴가 나왔는데 몰랐어요. 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조카인 줄 알았더니 자기 애래요. 네. 그런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결혼 안 한다 그러더니 네. 뭘 그렇게 빨리 가는지 네.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안 팔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빨리 팝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BNC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그날 여기에서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라고. 자, 거래량 보세요. 거래가 전날 대비 터졌죠. 전날 하한가 갔다 왔는데 원래 상한가 갔다 오거나 하한가 갔다 오면 거래 되게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이날은 안 터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갑자기 갔겠죠. 순간적으로 끝날 때쯤에. 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거래가 많이 들었죠. 이러면 그 다음 날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추하락 나와요. 자, 끝났겠죠? 하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자,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더 많죠.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단기, 즉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7만원짜리가 3, 4일 만에 3만원을 깼으니까 이거는 반토막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래요.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온다고. 신용 미수 몰빵을 치면서 혼자 망하면 되는데 친구, 어머니, 아버지, 뭐 동생 뭐 다 데리고 와요. 이거 무조건 간다고. 사야 된다고.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서 들어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대량 거래가 안 터졌다. 왜냐하면 보라고. 여기에 비하면 거래가 얼마 안 터졌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제가 되게 뭐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이니까요. 요 정도 있죠? 두 번째.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다고 그래요. 왜냐면 거래가 여기에 비하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세력이 안 나간 거다. 그 매매 기법이 언제 바뀌었는데요? 5년 전, 7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물론 요즘에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량 거래를 상승 초반에 터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량 거래 터져야 끝났다고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하는 얘기.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거 안 맞았거든요. 잘. 언제 거 갖고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래요. 사도 된다고. 샀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한 30% 급락하는 거예요. 근데 7만원에서 이제 여기 3만원까지 깼으니까 얼마나 싸 보이겠어요. 그죠? 이건 무조건 올라간대요. 거래도 여기에 비하면 아직 현저히 적대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래요. 심지어 세력이 들어왔대요.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원리가 뭐예요? 캔들 길이가 작아지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캔들 길이는 점점 더 커지면서 거래가 늘어나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하나 더 맞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무방에서 이런 건 사는 거 아니라고. 기억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기억나시죠?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또 떨어지잖아요. 맞추죠, 그죠? 네. 옛날에 전문가 처음에 했을 때 낙폭에 따른 반등 그 단기 매매를 되게 많이 했어요. 회원들한테. 이거 전문이에요. 전문이라니까 이런 거. 네. 근데 그 다음날 어때요? 거래가 더 많이 터졌어요. 거래 더 많이 터지면서 거의 하한가 갔다가 이제 꼬리 감고 올라왔죠, 그죠? 네. 자, 이거는 사면 될까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좋은 게 많은데 굳이 이걸 들어가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이걸 가지고 매매하시냐 이거예요.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아요. 왜냐면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있죠? 주가가 신고가가 나는데 여기 대비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 없이 천천히 그죠? 괴롭히는 거 없이 여기 끝을 잘 보시라니까. 급락하기 전에 잘 보시면 이게 포인트예요. 급락하기 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신고가를 내는데 잘 보세요. 무슨 저기 순풍에 그 뭐예요 연 날아가듯이 그죠? 천천히 그냥 들고만 있어도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네. 너무 잘해주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수익 내신 종목도 잘 생각해보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잖아요. 2주 이상. 그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조정도 그 전에 딱히 조정도 없고 큰 조정도 없고요. 올라갈 때 보니까 매일 5%, 뭐야 14%, 그 다음 날은 6%, 4%, 3%, 그죠? 네, 2%.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랬는데 25%, 그죠? 네.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 살짝 갔긴 했지만 플러스로 끝나고 너무 편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이 수익 난 걸 챙겨야 되는데 더 삽니다. 그리고 이거를 리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부추겼겠죠. 괜찮다. 이럴 때 비중을 실어주는 거다. 이런 거 팔면 안 된다. 이거 팔면 배신자다. 막 이래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죠. 폭락했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최대한 빨리 잘라내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너무 늦어버린 거죠. 초반에 이런 건 그냥 인정하고 수익이건 손실이건 정리하는 게 맞은 거예요. 저희 회원 중에 캐리소프트를 갖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저 추천한 적이 없지만 근데 캐리소프트 이 자리에서 실수로 사신 분이 있었어요. 본인께서 혼자. 근데 바로 급락하니까 거기서 확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손해를 크게 보셨는데 그랬어요. 잘하셨다고.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랬다니까. 잘하셨다고. 그냥 비싼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하고 두 번 다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돈 많이 버세요. 왜냐하면 손절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서 인정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캐리소프트 이 자리에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날 사신 분이에요. 여자분도 그랬고 남자분 한 명, 여자분 한 명 그랬는데 여기서 사신 분이 그날 바로 잘라버리더라고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여기서 사신 분도 있었는데 다 반납하고 파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그나마 좀 낫겠죠, 그죠? 네. 이게 캐리소프트가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영상 올렸거든요. 이거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지 말라고 했냐면 보세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지잖아요. 사지 말라 그랬어요. 물타기도 하지 말라. 물타기 하면 더 피곤해질 거다. 하지 마셔라 그랬었어요. 제 말이 맞았죠? 그리고 똑같아요. 급등하기 전에 일주일 보세요. 일주일 2주 편안하죠? 천천히 올라가세요. 그리고 앞에를 보세요. 큰 조정이 없죠. 세상에 밑에서 네? 밑에가 4,000원짜리가 네? 4,000원짜리가 무려 25,000원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5배 급등했는데 조정을 딱 한 달 받았어요. 횡보 조정. 거래도 없고 크게 급등락도 없었죠. 근데 갑자기 신고가가 또 나요. 그러면 시중 팔고 이거 사기예요. 왜냐면 충분한 조정을 안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쓰러져요. 그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폭락 나오고 여태까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캐리소프트는 제가 관심이 없던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그때 유튜브에 올려서 이거 잡지 말라고. 이거 보고서 제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이거 2탄이 한국 BN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캐리소프트죠. 올라간 주기하고 상승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4,000원부터 38,000원까지 왔으니까 10배가 조금 안 되죠. 예, 9배 잡으면 되겠네요. 9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배. 10배 조금 안 되니까. 근데 아까 누구예요? 한국 BNC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배가 조금 안 돼요. 9배예요.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데요? 차트 모양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으면 자 7번 쪽 올려주세요. 네. 아이고 요거 하나 얘기하는데 또 벌써 시간도 이만큼 썼네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거는 빨리 잘라내는 게 상책이에요. 안 사는 게 제일 좋고 수익 났으면 빨리 챙기는 거고 네. 실수했다 그러면 빨리 잘라내는 게 상책이라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요거 손절해야 되는 주식 첫 번째 유형이 이거예요. 자 요건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